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이라면,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인연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인생에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쁜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어쩌면 당신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즉시 정리해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함께할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니까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김영수 씨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며 우정을 쌓았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늘 김영수 씨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는 운이 참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 넌 참 좋겠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에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너는 원래 운이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인생이고.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대화를 반복하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김영수 씨에게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으며 감정을 소진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심하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이 사람에게 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내 인생도 소중한데 왜 이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소진해야지? 그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진정한 친구들이 곁에 남을 것이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나요? 아니면 당신을 힘들게 만드나요? 혹시라도 당신을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지. 1.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사람들과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당신만 지쳐나가 떨어지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없는 부정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민호 씨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와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힘든 점을 공유하며 공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그 관계가 부담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 동료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너무 엉망이야. 저 사람들 일하는 거 봐. 답답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민호 씨는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이민호 씨도 그 감정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대화한 날이면 기분이 가라앉았고, 일할 때도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다. 그 후로 그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삶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 또 다른 유형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남을 원망하며 세상이 자기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김수진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언제나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부모님 때문이야. 나는 제대로 된 기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처음에는 친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주변을 원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위로하고 도와주려 해도 친구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써왔지만 이 관계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구나.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 이후 그녀의 삶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세 번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는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박재현 씨는 오랜 친구를 위해 늘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힘들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일이 생기면 먼저 도와주고 늘 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돕는 것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도움을 받기만 했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때 박재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편리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관계를 정리한 후 그는 자신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유지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을 함부로 남에게 내어주지 마라.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하고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기대감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두 번째 유형의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지훈 씨입니다. 그는 직장 동료 중 한 명과 꽤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퇴근 후 가끔 술자리를 가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는 늘 정지훈 씨를 가볍게 대했습니다. 대화할 때 말을 끊거나 비꼬는 말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장난이라는 핑계로 정지훈 씨를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해서 저러는 거겠지.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동료가 술에 취해 사람들 앞에서 정지훈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볍게 농담거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지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볍게 소비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그 동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직장 생활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언제나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결국 본인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김미영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김미영 씨의 친절함을 이용했습니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넌 그런 거 잘하잖아. 이번에도 부탁할게.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렇게 김미영 씨는 그녀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미영 씨가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요즘 너무 바빠. 네가 좀 이해해줘. 그때 김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이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한 번도 최선을 다한 적이 없구나. 그 순간 그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성훈 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분위기를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기분이 상하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시도하고 모임이 불편해질 것 같으면 먼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편한 사람으로만 대했습니다. 그가 힘들어 보이거나 지친 기색을 보여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너무 피곤해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까지 안 오면 분위기 재미없잖아. 너도 좀 희생해야지. 그 순간 이성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기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는 그 모임에서 한 걸음 물러섰고 그 이후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라. 어떤 관계든 상호적인 존중이 없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감정을 소모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일까요?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까운 사람조차도 우리의 행복을 온전히 기뻐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번째 유형의 사람,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 박민호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승진을 했고 오랫동안 원하던 목표를 이뤘습니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축하한다. 라고 말은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래서 이제 잘난 척 좀 하겠네? 라고 장난처럼 말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너는 원래 운이 좋았잖아.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은 박민호 씨와의 만남을 피하거나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난 척을 한 걸까?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그러나 문제는 그가 아니라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상대방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질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유진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동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유진 씨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자 동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도 할 수 있긴 하겠지 뭐. 운이 좋았네. 나한테 기회가 왔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 의미 없어 보였지만 이유진 씨는 점점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별일 아닌 듯 행동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질투는 때때로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김정우 씨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많은 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정우 씨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원래 잘 될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오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네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그 친구는 김정우 씨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속으로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패를 보고 속으로 안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질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질투는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를 망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란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과 모든 문제를 타인과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네 번째 유형의 사람,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성준 씨입니다. 그는 직장 동료 중 한 명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저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승진해서 밀려나면 우리 팀장은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인맥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는 거지. 나는 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박성준 씨는 처음에는 그 동료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는 절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당신도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늘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며 모든 일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김미경 씨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어. 부모님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나는 늘 혼자야. 처음에는 김미경 씨도 친구를 위로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절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항상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씨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하면 넌 나를 이해 못해. 넌 원래 괜찮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서 김미경 씨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이 관계는 나에게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항상 옳고 문제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비판적이며 남의 실수는 꼬집지만 정작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영훈 씨는 직장에서 한 선배를 따랐습니다. 그 선배는 경험이 많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선배의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선배는 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실수를 찾아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하네. 내가 보기엔 저 친구는 능력이 부족해. 오래 못 갈 거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실수를 하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 원래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자신은 예외였습니다. 이영훈 씨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후 그는 그 선배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더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당신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에게 불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